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오형식 한번 살펴봅시다. 문장의 오형식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SV, O, C 그리고 M까지. SVOC 하면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랑 보어였고 얘는 수식어라고 해서 문장의 형식에는 몇 형식으로 구분하는지 그 분류할 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은 수식어도 그래도 문장에서 나름 중요한 놈이니까는 같이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S라는 애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subject, 그 주어라는 애였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로는 명사가 있었지. verb는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품사로서의 동사와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를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구분을 해서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O는 object. 여기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었고, 자, C, 보어 같은 경우는 complement.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지만 형용사도 들어가는 거 주의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 부사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나서 M, modifier라고 해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명사 이외의 나머지를 꾸며주는 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 있는 우리가 흔히 전명구라고 부르는 그런 애가 이런 구조로 많이 보이게 될 거야. 둘 다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얘가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부사 역할로 쓰이는 거를 조금 더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과 품사에 대한 개념도 좀 잘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전부 다 아는 게 조금 어렵다라면은 적어도 명사가 뭐고 동사가 뭐고 형용사랑 부사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얘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줄이라도 자기가 입 밖으로 뱉을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오형식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형식을 나눌 때, 이 안에다가 그냥 바로 보이게 써볼게요, 다시. 자, 1형식은 주어랑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 2형식은 주어랑 동사, 그 뒤에 보어가 나와 있고, 여기 써 있긴 한데, 쌤이 그냥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4형식은 목적어 두 개, 5형식은 목적어 뒤에 목적어가 아닌 보어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지금 주어랑 동사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형식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개인적으로 쌤이 처음에 1형식 공부를 할 때 제일 짧으니까 제일 쉽겠거니 했는데 1형식을 구분해내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아까 SVOC 말고 다른 것들 있었지? 뒤에 이런 애들이 일형식 애들은 꽤 많이 갖다 붙이게 될 건데 이때 얘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수식어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쌤한테는 좀 힘들었어. 쌤이 그렇다고 영어를 못했던 사람은 아니고 쌤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쌤 맨사야 맨사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IQ가 거의 뭐 키만큼 키가 180이 안 돼서 미안한데 IQ가 막 170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사실 뻥튀기 IQ가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어. 그래서 주어랑 동사 근데 일형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가져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주어는 누구냐면은 동작을 하는 사람이지, 그치? 주어가 그래서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이 누구한테 그 결과가 보이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보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동작의 결과가 자기 자신한테 보인다고 해서 일형식 동사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자동사라고도 불러요. 괜찮죠? 해서 주어가 동작을 했고 그 동작의 결과가 자기 자신한테 지금 보면 그래서 그는 걸었다라는 게 일형식의 예문으로 나와 있는데
동작을 그가 이렇게 했지. 누가 걸었어? 지가 걸었어. 참고로 이 work라는 동사가 그럼 몇 형식이야? 1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는. 근데 모든 동사를 한 가지 형식에 국한시켜서는 안 돼. 왜냐면은 이 뒤에 만약에 he walked a dog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때는 그는 뭐 개같이 걸었다야? 아니라고. 영어에서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는 주어가 동작을 하고 이 동작 뒤에 나와 있는 얘한테 결과가 벌어지는 거여서 개같이 걸었다가 아니고 개를 걷게 한 거야. 그래서 개 산책을 시켰다는 뜻으로 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 요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동작이 일형식 동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to school 같은 말이 붙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쌤이 힘들었는데 여전히 그가 걸었다라는 점에서 얘가 걸은 거지 누굴 걷게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일형식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 걔를 걷게 한 거랑 지가 걸은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동작을 할 때 방향 같은 게 나타나게 되면은 일형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장소나 방향 같은 게 일형식 동사 뒤에 자주 오곤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이 형식으로 넘어가 볼까? 참고로 지금 배우고 있는 형식은 이번 시간에 형식을 막 마스터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형식에 대한 그 개괄 전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쭉 쫓아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형식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주어 동사 뒤에 누가 나와? 보어가 나오는데 이때 이 보어가 뭐 하는 애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애야.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 그래서 보어라고 해서 보충한다라고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데 보충이라는 말이 사실 쌤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you look good 하면은 자, you 너가 어떻다고? good 좋다고. 근데 이때 동사가 얘가 어떤지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 동사를 조금 이런 말은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근데 꼭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 기억하더라. 그래서 주어가 어떤 인지를 그냥 얘랑 얘를 연결해 주어는 이어주고 있는 동사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연결 동사라고도 불러요. 이 형식 동사는 해서 너가 어떻다고? 응? 멋지다고. 멋진 거 누구? 너. 그래서 둘의 관계는 같다. 이런 관계로 보여지면은 이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에서 꼭 기억해놔야 될 몇 가지 동사 종류가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좀 더 포인트를 맞춰갖고 나중에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가 누구냐면은 아까 일형식의 상황에 좀 맞춰갖고 설명을 다시 해보면은 여전히 주어가 동작을 하는 점에서는 달라지지 않아. 주어라는 애는 동작을 한다라는 뜻인 거거든. 근데 아까 자동사 같은 경우는 어땠어? 주어가 동작을 했고 자기 자신한테 벌어졌다라면은 지금 삼형식과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결과가 남한테 벌어져. 그래서 쌤이 이거를 극단적으로 설명할 때 얘가 이걸 해서 얘한테 벌어졌다고 해서 얘는 그러면 동작을 한 애가 아니고 당한 애지. 그래서 목적어를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얘를 그러면은 가해자 정도로 놓으면 되겠지. 저 가해자 피해자 하니까 뭔가 나쁜 말인 것 같지만은 좀 극단적인 예시가 그래도 이해하기 좋으니까는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예문 한번 살펴보면 I bought a car last month 했어. 그래서 나는 샀어. 뭘 샀어? 차를 샀어. 그러면은 차는 구매당한 거잖아. 구매되었다고. 그래서 누가 구매한 거야? 내가 한 거야. 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사버렸어. 그래서 가해자 사버렸다는 게 가해의 느낌은 좀 오진 않지만은 그래서 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느낌으로 먼저 좀 접근하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인데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today도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일형식에서도 얘는 장소를 나타냈잖아 방향을. 그래서 부사어 같은 경우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한 요런 애는 나타내는 게 이따가 한번 더 써볼까? 시간이라든가
장소나 방향 같은 거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될 거야. 그래서 또 형식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들어갔지 않지만 중요한 정보니까는 얘를 여기 못 들어갔다고 해서 얘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는. 알겠지? 자, 그리고 목적어가 이번엔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어를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애를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애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우리는 간접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먼저 넣고 그리고 뒤에다가 물건을 그래서 뭘 주는지 그리고 이때 자형식 동사는 동사가 원래는 무엇 무엇 하다라고 다로 끝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냥 무엇 무엇 하다인데 자형식은 이때 사람이고 물건이랬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자형식 동사를 우리는 또 수여동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얘는 애초에 그냥 주다라는 말이 있는데 동작에다가 원래 teach는 가르치다지만은 얘가 사형식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르치다가 아니고 가르쳐 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buy는 사다라고 해석을 원래는 하지만은 누군가한테 주는 거면 사주다라고 사형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다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she gave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사람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뭘 줬는지 해서 some advice 충고를 주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두꺼운 글씨로 나와 있지만은 미가 그래서 사람이 간접 목적어고 some advice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에서 3번. 자, 오형식인데 My puppy makes me happy.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 형식에도 보호가 있었어. 보호가 이 형식에서는 주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말이었다면은 오 형식의 보호는 자,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애가 목적어지 보호를 설명하진 않아. 그래서 얘가 어떤 애인지를 목적어가 어떤 애인지를 그래서 이때 목적격 보호 왜 목적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애니까는 주격 보호라고 불린 이유 뭐겠어? 주어를 설명하는 애니까는. 자, my puppy makes me happy 하면은 우리 강아지가 나를 만들어. 근데 나를 만들어 좀 웃기지? 근데 내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드냐면 해피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지금 해피는 행복한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행복하게라고 하고 있지만은 미가 명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가 할 일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말 보고서는 부산가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문장 성분을 보기에서 찾아서 각각 해당하는 번호를 쓸 건데 우리 해당하는 번호로 쓰지 말고 이러면은 더 어려울 것 같고 와닿지 않는 것 같으니까는 이미 배웠던 표현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주어는 S라고, 동사는 V로, 목적어는 O,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다 싶으면은 I요, 직접 목적어는 D요. 자, 주격 보호는 그냥 C 써도 되는데 자, SC라고 쓰면 좋겠고요. 얘는 OC로 구분하고 부사구는 수식어 그냥 M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해석을 하면서 요거를 다 달아줄 건데 자, I 나는 like 좋아하다라고 쓰지 맙시다. 현재니까 좋아한답니다. 자, 뭘 좋아해? 힙합 뮤직을 힙합 음악을 좋아한다. very much 아주 많이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문장성도 써주면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 반드시 을을 넣어서 해석을 해주는 연습을 좀 들여놓읍시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은는 붙이는 거였고 목적어 자리에는 을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보시면은 그래서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아주 많이 수식어로서 이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 내가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누구였다고? 힙합 뮤직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힙합 뮤직이라는 소리는 아니지. 자, 이거 몇 형식입니까? 자, 3형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네. 이런 조사 같은 거를 우리나라 말에서 좀 꼼꼼하게 써주는 연습을 하셔야 이 형식 공부할 때 많이들 초반에 힘들어 하거든? 근데 이거를 잘 해놓을수록 나중에 문법이 좀 튼튼해질 거야. 형식에 관해서 사실 이야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오형식이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에 있어서 언어로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 보려고 하는 거면은 오형식 공부하는 게 도움이 분명히 될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 오형식이라는 거는 일본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거를 잘못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그래서 잔재라고 하는데 일본이 만든 게 아니고 영국에서 완전 미국도 아니고 완전 영어의 본토는 영국이잖아 원래가 아닌가?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의 심지어 왕궁에서 쓰는 그 궁중 문법이야 궁정 문법을 일본이 받아들였고 그 일본에서 받아들인 그러한 형식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거쳐 오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일본식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외국 사람이 만든 거야. 일본 사람이 만든 거 아니라고. 그래서 동사, 우리가 주어 동사로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동사의 뒷구조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크게 5개로 분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5개로만 모든 문장이 분류가 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간단한 게 분류를 해놓고서 접근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그 효용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배우는 거니까는 괜히 아 이거 어려워 이거는 일본식 교육의 잔재랬어 난 안 배울 거야 이러지 말고 기왕 공부하기로 했다면은 지금 좀 열심히 해갖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18번까지 문제 지금처럼 해석 밑에다 달면서 보기 이 주어진 이렇게 성분 다 각각 표시해 가면서 몇 정식인지까지 그거까지 다 쓰면서 잠깐 멈춰 놓고 문제 다 푼 다음에 영상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먼저 써놨고 이제 문장 성분을 해석하면서 같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같이 했고 3번 요렇게 가겠습니다. 3번이요. He gave me a bunch of flowers. 그래서 그는 주었다. 이때 me를 나를 준 게 아니지 나한테 준 거야. 나에게나 나한테나 같은 말이긴 한데 자 이때 얘가 그래서 주어 동사고 누구에게 사람이 나오고 뭘 줬는지 물건이 나오는 사형식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는 주었다. 주다라는 말이 전부 다 중요한 표현이었겠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늘 이런 구조로 써 있는 게 대표적인 사형식 구조였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썼습니다. 자, 5번에 나는 found 이때는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고 오형식으로 쓰인 find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다, 깨닫다,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유용한 책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책이 목적어가 어떻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책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둘이 얘가 이렇고 이런 건 얘니까는 둘의 관계가 같아졌지 해서 오형식이었습니다. 7번에 사람들은 보였어. 어떻게 보였냐면 활동적인 그리고 활기찬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자, 이때 우리는 해석을 부사처럼 했지만 얘가 얘에 대한 상태를 설명을 서로 이렇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부사를 쓰지 않는 이형식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히 ly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인 애들이 있으니까 그때 특히 더 주의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형식에서 집중적으로 더 배울 거니까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9번에 We have a computer in our living room. 우리는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냐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해서 소유의 대상이지. 우리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 그래서 목적어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면은 그 대상이 되는 말, 대상어라고 기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목적어를 대상어라고 부르면은 어, 영어를 북한에서 배운 줄 알게 될 거야. 북한 애들이 목적어를 대상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북한 사람이냐고 묻지는 마시고 자, in our living room 장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거 자, 수식어 am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일단 삼형식입니다. 그는 되었어. 뭐가 됐냐면 의사가 됐어.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이 투부정사로 나와 있는데 자, 전부 다 수식어구였어서 이거 이형식인데 자, 봐봐. 그는 뭐가 됐다고? 의사가 됐다고. 의사가 된 게 누구야? 얘잖아. 그래서 둘의 관계가 이제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형식에서 자주 보게 될 단어니까는 become 먼저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화창한 날은 만듭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 행복하게. 행복하게라고 해석했는데 우리 행복한이잖아, 그치?
이거 보면서 알 수 있지. 아, 내가 행복한 거니까 형용사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맞습니다. 오형식이에요. 자, 15번에 He loves his parents very much. 그는 사랑해 누구를 그의 부모님을. 이때 특히 그는 뭐뭐 한다 누구누구를 이런 거 잘 써놨다면 아 이거 삼형식이구나 알 수 있을 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는 자, very much는 M 수식어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17번 This restaurant offers its customers free drinks 해서 제공하다라는 게 애초에 주다라는 말이 있지만 쌤이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제공해 준다라고 썼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이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고 자형식인 거 알 수 있었겠죠. 자, 2번에 나는 갔다. 어디 갔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그 구조여서 이거 일형식인 거는 알 수 있을 건데 자, 근데 어디로 갔는지 정보가 자, 수식어가 하나 나왔고 어떻게 갔는지 방법에 관한 수식어로서 on foot이 나왔는데 맨발로 간 거 아니고 걸어서 갔다라는 뜻입니다. 4번에 파이는 맛이 나는데 어떤 맛이 나냐면 좋은 맛이 나. 그래서 꿀과 함께 곁들이면은 좋은 맛이 난다 해서 파이가 맛이 좋은 거고 좋은 맛이 나는 게 파이니까 둘의 관계는 같은 건데 얘가 맛을 봤을 때 둘의 관계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중에서 우리 감각동사라고 불리는 애였어요. 6번에서 she lives in great apartment 해서 그녀는 살아 어디 살아? 장소에 대한 정보 나와 있으니까는 자 이렇게 나오겠고 자 일형식인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식어라고 돼 있는 애의 대부분이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했는데 이런 모양보다는 주로 지금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 있는 구조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거를 기억해 주면은 형식 구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8번에서 나는 만들었어. 자, 여기서 만들었어라고 해버리면은 그녀를 쿠키로 만들어 버렸어라는 끔찍한 얘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녀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아, 얘한테 만들어 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해석을 잘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형식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에 모든 애들이 부른데 그를 미스터 퍼니 재밌는 애인가 봐.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동작을 한 결과 얘가 됐고 얘가 얘 둘의 관계가 같아졌으니까 우리 오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녀는 춤을 추는데 아주 잘 춘대 해서 이거 일형식이죠. 그래서 일형식은 어떤 느낌이다? 그녀가 춤을 추고 저 춤을 추는 게 그녀다 자기 자신이다. 14번이요. She asked me a couple of questions. 자, 이때 약간 예외적인 ask라는 게 사형식으로 쓰일 때 기본적으로 사형식은 주는 거랬는데 이 ask라든지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는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요구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사형식 구조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는 뭐 질문을 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거고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뭐 줬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사실 질문을 줬다라는 건 대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뒤에 배우게 될 거니까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16번에 우리는 헤엄쳤어. 어디서요? 자, in the sea. 바다에서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대한 정보로 under the hot sun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일형식이었어요. 나는 이런 거 보고서 짧으면 일형식이고 길면 오형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굉장히 길잖아. 수식어가 달라붙으면서 문장이 오형식보다도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18번에 These bananas went bad. 자, in a very short time 하면은 여기 수식어였고 이거 이형식인데요. 고가 이거 가는 거면 일형식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자, 지금 해석을 사실 go bad를 하나의 표현처럼 우리가 외워두는 게 편리한데 그래서 상하다라는 뜻으로 가면 되는데 쌤이 요거를 그래도 하나하나 따져서 해석을 해주려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어떻게 된 거에서 바나나가 못 쓰게 된 거고 못 쓰게 된 게 바나나니까 둘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보면 같은 건데 약간의 시간차가 생긴 거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우리 고라는 게 이 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배드가 어, 형용사로서 쓰인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go bad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서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가다가 아니고요. 상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해서 이렇게 오형식에 대한 개괄을 한번 해봤고요. 이후부터는 자, 밑에 주격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형식에 대한 거를 이제 배워나가면서 다른 형식까지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